안녕하세요. 김명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드라마학회에 처음 지금 등장해서 제 논문도 아닌 다른 선생님의 논문에 있게 돼서 굉장히 쑥스럽고 조금 부담은 되는데요. 네, 오늘의 주제에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열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로봇 연극의 기술미학적 성과와 과제, 일본과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성훈 선생님께서 최근 로봇 개발 기술에 힘입어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로봇 연극에 대한 기술적, 미학적 성과와 특징을 살펴보고 이러한 시도가 생산하고 있는 연극에 대한 질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2008년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진 일본의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히라타 오이자가 세계 최초로 자율적이고 움직이는 로봇을 이용하여 로봇 연극을 시도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렸다. 공연 시간은 배터리의 지속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는 식의 비아냥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하지만 2008년 11월 일하는 나를 시작으로 사요나라, 숲의 심연, 세자매 등 1년의 로봇 연극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는 동안 사람들의 비웃음은 진지한 관심으로 바뀌었다. 매우 본질적이면서도 복잡한 인간과 연극에 대한 질문들을 제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대에 등장한 로봇은 배우인가 오브제인가? 배우는 어떻게 로봇과 교감해야 하는가? 로봇 프로그래머는 공학자인가 예술가인가? 그리고 왜 로봇 연극인가? 다시 말해 배우의 신체론과 연기론, 연출론, 나아가 연극에서의 인간주의에 대한 총체적인 질문과 문제제기를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로봇 연극은 단지 일본에서의 특수한 현상만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을 기점으로 로봇이 등장하는 연극 놀이나 쇼 혹은 연극 공연이 선을 보였다. 2009년 2월에 국립극장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안드로이드 로봇 에버와 서비스 로봇 세로피를 이용한 시범 공연을 가졌다. 5월에는 최초의 상업 공연인 엄마와 함께하는 국악보따리에 에버와 세로피2가 출연하여 출연료를 받기도 하였다. 로봇이 판소리를 하고 고수와 재담을 주고받는 생경한 모습이 많은 관심을 모았다. 2009년 11월에는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김현탁 연출로 로봇 공주와 일곱난쟁이가 공연되었다.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의 패러디다. 휴머노이드나 자율주행 로봇의 형태는 아니지만 2013년과 2015년, 2017년 열혈 청년예술단이 선보인 로봇을 이겨라 1, 2, 3도 기계와 로봇, 배우의 신체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형태의 공연이었다. 컨템포러리 미디어 아트, 융복합, 다원예술, 댄스 시어터 퍼포먼스를 표방했다. 미국 디즈니랜드에서도 링컨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로봇 기술을 사용했다. 관절과 입을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많은 관객을 놀라게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사람이 무대 뒤에서 기계장치를 수동으로 조종하는 형태의 로봇에 불과했다. 그 밖에도 2000년대 이후 로봇이 퍼포머로 등장하는 공연은 활발해졌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로봇 연구, 로봇 퍼포먼스들이 시도되고 있고 그에 따라 학술적 차원의 연구도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일본과 한국에서 공연된 로봇 연극 가운데 로봇이 독립적인 캐릭터로 등장하면서 인간 배우와 동등하게 상호작용했던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최근 한국에서도 공연되어 주목을 받았던 히라타 오리자의 로봇 연극을 중심으로 하되 필요하면 논의 과정에서 한국의 사례도 참고할 것이다. 이를 통해 로봇 연극 및 연구의 현 단계를 살펴보고 연극에서의 인간과 로봇의 관계 설정, 배우로서의 로봇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인간학으로서의 로봇 연극, 20으로 히로시의 시도들. 앞에서 밝혔듯이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로봇 연극이 시작된 것은 2008년 11월이다. 인간과 공생한 로봇 연구에 연극을 활용할 목적으로 일본의 극단 세이넨단과 오사카 대학 로봇 안드로이드 연극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탄생한 최초의 로봇 연극이 일하는 나라는 30분짜리 공연이다. 이 공연에는 2대의 휴머노이드 로봇과 2명의 배우가 출연했다. 연극 공연에 등장하는 로봇은 크게 안드로이드와 휴머노이드로 나뉜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머리나 몸통, 팔다리 등 사람의 기본적인 체형을 본떠 만든 로봇이다.
반면 안드로이드는 얼굴의 표정이나 피부, 몸짓, 말투 등 매우 섬세한 부분까지 사람처럼 보이게끔 만든 로봇이다. 일하는 나가 첫 선을 보이는 히라타 오리자는 숲의 시면 안드로이드형 로봇 제미노이드 F가 나오는 사요나라, 안드로이드와 휴머노이드가 함께 등장하는 세자매, 그리고 변신에 이르기까지 많은 작품들을 무대에 올렸다. 2년에 한 번씩 작품을 올린 셈이다. 이 가운데 사요나라는 2010년 초연되어 일본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한국 등 약 10개국에서 초청 공연되었다. 한국에서는 2013년 서울과 대전에서, 2016년에는 아티언스 대전에서 일하는 나와 함께 공연되었다. 그에 따라 일본 내에서도 로봇 연극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로봇과 예술에 대한 에세이 성격의 저작과 기존 공연들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소논문은 물론 히라타 오리자의 시도에 대한 비평적 에세이 등도 발표되었다. 히라타 오리자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 사람이 천재 로봇 공학자로 불리는 이시구로 히로시 오사카대학 기초공학 연구과 교수이다. 로봇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그의 관심은 줄곧 인간이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존재 이유를 해명하는 데 로봇 공학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로봇이 인간 사회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에 있었다. 연극평론가 김윤철은 연극은 본질상 인간학이다. 과학은 인간을 이해하는 매개 역할을 할 뿐인 것이다 라고 적확하게 지적한 적이 있다. 연극이 사람의 예술이라면 사람에 대한 과학을 모르고 연극이 가능할까? 결국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 인간학적 질문으로 회귀한다는 점에서 로봇 공학과 연극 예술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학으로서의 로봇 연극과 관련하여 우선 주목할 만한 에세이로는 이시구로 히로시의 저작들이다. 그는 2009년 로봇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을 발표하여 왜 인간이 로봇을 만드는지, 인간과 로봇의 기본 문제에 대해 천착해 들어간다. 로봇을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회고에서부터 시작하여 인간을 공학적으로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로봇을 상정한다. 로봇 연구란 인간을 알아가는 연구이며 로봇이 인간 사회에 참가할 수 있는지, 로봇도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등으로 연구의 영역을 확장해 간다. 상황에 맞는 정서적 상호작용을 체화할 수 있는 감성지능에 대한 관심의 다름 아니다. 2012년에 출판된 이시구로 교수의 또 다른 저서 인간과 예술과 안드로이드에서는 저자 자신을 모델로 해서 만든 원격 조정 안드로이드 제미노이드의 연구 개발과 이를 이용한 예술적 활동 등을 언급하며 기술 개발에서의 예술의 중요성, 창조적 활동에서의 예술의 중요성, 나아가 인간의 삶에서의 예술의 중요성에 대해 말한다. 그가 로봇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이유가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지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의 철학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로봇 연극이 왜 본질적으로 인간학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연극의 본질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시해주고 있다. 이처럼 온전한 사람과 사람 같은 로봇 사이의 차이를 줄이려는 시도 속에서 인간에 대한 모델도 갱신될 수 있다. 또한 로봇 공학자가 인간처럼 자연스레 상호 감응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면 인간은 인간 자신의 조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술의 앞선 대답과 과학의 승명이라는 나, 사요나라. 이 식으로는 본격적으로 로봇 연극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히라타 오리자와의 만남에서 찾고 있다. 나는 히라타 씨의 연출 방법에 놀랐다. 그는 배우에 대해 일절 정신론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 좀 더 감정을 실어서 같은 해석하기 어려운 것들을 절대 말하지 않는다. 대신 배우가 서는 위치라든가 사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밀하다. 50cm 앞에서 서라던가 0.3초 사이를 두라든가 마치 로봇을 제어하듯이 배우들에게 지시를 내린다. 그걸 보면서 그렇게 간단히 로봇도 프로그램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다. 물론 움직임과 정신을 완전히 분리하여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히라타 오리자에 대한 피상적 관찰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가 로봇의 마음에 대한 관심으로 연구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로봇 연극에 대한 연구가 단지 연극 미학의 범주 안에서 머물 수 없음을 시사한다. 인간 마음의 매뉴얼, 특히 인간이 표상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설명해 놓은 매뉴얼로 일컬어지는 인지심리학, 그리고 인지과학, 신경과학, 심리학이 구축한 인간에 대한 질문을 새롭게 제기한다. 다시 말해 인간 같은 안드로이드를 통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인간다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히라타 오리자는 이시구로 교수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연구에 참가하게 되면 지금 시점에서 로봇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을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가 말하는 로봇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로봇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부정확성과 불필요한 동작들이다. 히라타 오리자가 자주 드는 예가 있다. 손잡이가 달린 머그컵을 손으로 잡을 때 사람들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 불필요한 움직임을 하게 된다. 컵 바로 앞에서 손을 한번 바운다거나 위에서부터 컵 전체를 감싼 뒤에 손잡이를 잡거나 다른 무언가를 만진 뒤에 손잡이를 잡는 식의 작고 불필요한 움직임을 하게 되는 것이다. 곧바로 손이 컵으로 가서 손잡이를 확실하게 꽉 잡거나 정확하게 잡는 경우는 드물다. 이와 같은 불필요한 동작을 마이크로 슬립이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마이크로 슬립이 있어야 자연스럽고 리얼하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심리나 마음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게 된다. 현 단계에서는 로봇에게 심리나 마음을 부여하기 위해 프로그래밍을 할 수밖에 없다. 작품의 예를 간단히 살펴보자. 일본 최초의 로봇 연극이라는 나는 제목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이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일을 해야 하는 인간과 일을 하도록 만들어진 로봇이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마야마 유지는 마땅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집에만 있다. 히키코모리다. 로봇 A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일할 의욕을 상실했다. 전자 회로에는 이상이 없지만 일을 할 수 없는 로봇의 마음이 이 작품의 핵심이다. 즉 로봇 A는 의욕이라는 내면을 가진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로봇이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로봇은 일을 해야 돼요. 우린 일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로봇 A의 대사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괜찮지 않다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즉 의욕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도덕적 판단을 스스로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의욕과 자기인식과 도덕적 판단 능력은 현재 로봇공학 기술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불안정성과 예측 불가능성은 인간의 결여다. 역설적으로 연극 공연에서 인간의 결여를 성취하는 것이 로봇공학의 과제인 것이다. 제미노이드 F가 등장하는 사요나라는 한 단계 더 나아간다. 인간과 감정을 교류하며 인간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치료해주는 로봇이 등장한다. 병으로 죽어가는 소녀와 그녀를 위로해준 안드로이드 로봇이 주인공이다. 죽어가는 어린 딸을 위해 아버지가 선물로 마련해준 것이다. 따라서 제목이기도 한 사요나라는 죽어가니 혹은 죽은 이에게 안드로이드가 보내는 마지막 위로의 메시지가 된다. 몇 줄 건너뛰겠습니다. 소녀의 죽음 후 빈 공간에 홀로 남겨진 안드로이드는 허공을 향해 마치 반복 재생 버튼을 누른 듯 계속해서 시를 읊는다. 그 와중에 안드로이드를 후쿠시마로 운반하기 위해 운송업자가 등장한다. 마음대로 시를 읊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기도 하는 안드로이드를 보면서 고장이 아닌지 의심한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서 그런지 모른다며 나름의 결론을 내린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던 친구가 사라진 빈 공간에서 안드로이드가 인간처럼 심리적 교란을 일으킨 것이다. 안드로이드의 이런 행동은 히라타 오리자가 말했던 불필요한 동작, 즉 마이크로 슬립이다. 불필요하고 예측할 수 없는 동작들을 통해 안드로이드는 리얼한 연기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된 것이다. 일하는 나와 사요나라에 등장하는 로봇은 공통적으로 기술적 원인을 알 수 없는 심리적 교란 상태에 빠진다. 그래서 더욱 사람처럼 움직이고 사람처럼 보인다. 일본의 1세대 로봇공학자 모리 마사히로는 로봇이 당혹스러울 정도로 인간에 유사해지면 친근감이 급격히 떨어져 섬뜩한 느낌을 받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식으로는 인간과 덜 비슷하지만 사회적으로 적합한 행위를 하는 로봇이 더 인간처럼 관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하는 나에 나오는 휴머노이드 로봇 와카마루는 전형적인 로봇의 모습을 하고 있다. 신장 1m에 상반신은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하반신에는 바퀴가 달려있어 미끄러지듯이 이동한다. 안드로이드 또한 로봇과 연결된 케이블이 무대 위에서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이시구로의 말처럼 로봇과 인간의 유사도보다는 그들이 취하는 인간과 유사한 사회적 행위를 통해 사람과 같은 친근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히라타 오리자의 주장처럼 중요한 것은 현재의 로봇 기술로 가능한 것들을 프로그래밍하여 무대에 올리는 것은 전시회에 불과할 뿐 연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시구로의 말처럼 예술가는 앞서서 대답을 알고 있다. 그것이 왜 정답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과학의 역할이다. 기술의 전시 혹은 타자적 존재로서의 로봇,
로봇 공주와 일곱 난쟁이. 그렇다면 한국의 로봇 연극은 어느 수준일까? 그리고 로봇 연극 연구는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 2009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로봇기술연구부에서 발표한 연극 공연을 위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HRI 기술이 최초의 연구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연극 공연 사례를 소개하고 로봇 공연에 있어서 로봇과 배우, 로봇과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필수 요소 및 기술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대사가 없는 경우 비언어적 모션을 어떻게 취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조명에 강하고 이동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는 위치 인식 기술 및 배우와 관객들과의 상호 인식 및 작용에 가능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한편 에버에 대한 연구 논문이 발표되긴 했으나 에버의 개발 과정과 기술적 성취 그리고 기술적 성취가 공연예술 활성화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비중을 두고 있다. 로봇공학 중도의 연구는 매우 활발하지만 로봇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성찰, 예술의 생산자로서 로봇을 상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로봇 연극 관련 논문들도 일본과 기타 해외 사례를 표본으로 연구를 한 것이어서 국내 로봇 연극에 대한 연구도 시급한 실정이다. 로봇 연극이 연극 미학적 관심보다는 기술력의 확인이나 볼거리, 호기심의 대상에 머물러 있다. 아쉽게도 로봇 연극을 대하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인식의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다. 조금 건너뛰고요. 로봇 공주와 일곱 난쟁이에서는 에버가 중추적인 캐릭터로 등장하여 극을 이끌어간다.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를 패러디한 작품이기 때문에 내러티브 구조는 거의 흡사하다. 왕비의 명령으로 닥터 프린스가 인간과 비슷한 사고와 행동이 가능한 안드로이드 로봇 공주를 만든다. 로봇 공주는 왕비의 영원한 아름다움과 젊음에 대한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그런데 로봇 공주는 인간의 정서나 영혼에 대해 궁금해하며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꿈꾼다. 반면 왕비는 로봇이 인간의 영역을 넘본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닥터 프린스에게 공주를 없애버리라 명한다. 하지만 닥터 프린스는 미래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자신들보다 더 완벽한 로봇과의 공생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로봇 공주를 그녀의 사이보그 친구 세로피와 함께 숲으로 피신시킨다. 숲속에 버려진 로봇 공주는 요정과 난쟁이들 그리고 닥터 프린스를 통해 차츰 인간적인 마음에 대해 알아간다. 요술공주를 통해 닥터 프린스가 공주를 살려줬다는 사실을 알아낸 왕비는 자신이 직접 공주를 없애기로 하고 위기에 처한 공주는 숲속 친구들의 도움으로 고비를 넘긴다. 또한 인간들이 잊고 살아온 깨끗한 영혼과 아름다운 정서를 배운다. 반면 왕비는 파멸에 이르게 되고 이후 로봇 공주는 닥터 프린스와 어린 시절 친구들인 난쟁이들 그리고 사이버그 친구 세로피와 자연의 요정들과 함께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다. 이 공연에서 에버는 무대 위를 자율적으로 주행한다. 상반신은 안드로이드지만 하반신은 휴머노이드처럼 바퀴가 달려있어 자율적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물론 하반신을 의상으로 가렸기 때문에 바퀴가 노출되지는 않았다. 연출을 맡은 김현탁은 공연 직후 인터뷰를 통해 단순히 로봇의 움직임을 자랑하는 전시회가 아닌 로봇 연극이라는 컨텐츠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로봇만의 연극 언어, 공연 언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로봇이 단순한 인간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로봇만의 연기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한 연출로서 로봇에 대해 잘 몰랐고 배우들에게 로봇을 온전한 배우로서 인식시킨 데 한계가 있었다고도 말한다. 로봇이 캐릭터로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단계 진화했다고 볼 수 있다. 여전히 기술의 전시나 타자적 존재로서 볼거리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과제로 남는다. 로봇 연극의 가능성과 과제. 2010년에 오사카 대학에서 히라타 오리자와 이시구로 교수의 활동을 정리하여 로봇 연극이라는 단행본을 출판했다. 이 책은 최초의 로봇 연극 일하는 나가 공연되기까지의 과정과 공연 제본, 그리고 대담과 에세이 등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히라타 오리자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낸다. 여기 이렇게 고쳐주세요 하고 연출이 코멘트를 하는데 배우가 아니라 로봇한테 직접 주문을 해도 소용없기 때문에 프로그래머의 말을 합니다. 20분짜리 연극의 30군데 정도 0.01초 단위로 사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0.01초는 내가 지각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개 0.5초나 0.3초 정도 짧게 혹은 길게 해주세요 라고 주문을 하죠. 그걸 수정하는데 하룻밤까지는 아니지만 몇 시간은 걸립니다. 그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라면 금방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당히 할 수밖에 없겠죠. 로봇은 한번 수정하면 계속 철저하게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 감각이 다르지요. 연출이 배우가 아닌 프로그래머에게 연기에 대한 코멘트와 수정을 요구한다는 점도 주목을 요한다. 하지만 사람과 로봇 사이에 발생하는 시간 감각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하나의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시구로 교수도 상대가 뭔가 말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타이밍으로 대답을 하면 어떤 인상을 남길 수 있을까 하는 인지심리학과 로봇 연극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두 사람이 2011년도에 발표한 논문에 주목할 만한 데이터가 소개되어 있다. 일하는 나가 공연되었을 때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약 60% 이상의 관객이 로봇의 연기가 자연스러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90%의 관객들이 진짜로 대화를 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로봇에 감정이입을 했냐는 질문에는 약 70%의 관객들이 감정이입을 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60%가 로봇의 마음이 있다고 느꼈다고 답했다고 한다. 로봇과 인간 사이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간 감각의 차이는 인간의 인지 능력 너머에 존재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한 차이는 지각, 인지되지 못한 경험으로 남는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 인지과학에서는 감각, 지각, 인지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감각은 주위의 환경 변화를 눈, 코, 귀, 혀, 살갗 등을 통해서 외부 자각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지각은 자극에 의해 발생한 다른 감각과 비교하거나 과거의 기억을 기초로 하여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감각 자극에 대한 의식적인 기록이 지각이다. 그리고 지각한 사물에 기억이나 추론 등과 같은 사고 과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인지다. 따라서 의식되지 못한 생각과 지각되지 못한 감각은 인지되지 못한 경험이다. 로봇과 배우 사이에 발생하는 인지되지 못한 경험은 지각과 인식이 접근한 적이 없는 미지 세계에 남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경험에서 지각과 인지는 무시해도 될 만큼 작은 역할을 한다. 인지되지 못한 경험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의미이다. 로봇 배우를 마주한 인간 혹은 그 둘이 펼치는 연기를 마주한 관객들이 느끼는 알 수 없는 부자연스러움은 역설적으로 인지되지 못한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인간에 대한 이해의 과정으로서 로봇 연극을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과 함께 무대미학적으로는 여전히 많은 과제들을 남겨놓고 있다. 우선 로봇 연극의 연기론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어떤 의미에서든 배우와 인간을 배제하고 물질을 통해 이성을 완전하게 무대에 물화시키고자 했던 고든 크레이그의 초인형 개념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크 코포, 자크 르콕의 중립 마스크 개념과도 맥락에 닿아있다. 각각되는 히라타 오리자가 주창한 현대 구어 연극에 기초한 연기론, 즉 프로그램화된 연극 개념과도 쉽게 어울릴 수 있다. 로봇 공주와 일곱 난쟁이를 연출한 김현탁의 말처럼 그의 현대구어 연극론을 출발점으로 삼아 로봇만의 연극 언어, 공연 언어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로봇과의 소통과 교감을 위한 배우의 연기 메소드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이다. 가령 캐나다 극단 레드몽드나 로베르 르파조 등의 이른바 4D 연극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하고 많이 연구되었지만 홀로그램이나 가상의 이미지를 상대로 연기해야 하는 배우의 연기술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슷한 맥락에서 로봇 연극에 출연하는 배우의 연기에 대한 논의는 융복합 통섭예술로서의 과학 연극에서 배우의 역할과 신체에 대한 담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로봇 연극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최첨단 로봇 기술과 융합된 새로운 연극 활동에 대한 연극적 맥락화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한국은 로봇공학 분야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기술력을 지니고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로봇 연극 창작과 이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반대로 연극에 대한 로봇공학계의 학제적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좀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본인이 쓰신 글이 아닌데 맥락이나 이 의미 전달이 정확하게 잘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그러면 김양 교수님께서 발제자가 안 계셔서 좀 맥이 풀리긴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는 질문으로 더 확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성권 선생님의 이 발표문은 일본 그래요? 네. 이성권 선생님의 이 글은 이 발표문은 일본과 한국에서 공연된 로봇 연극들을 살피면서 로봇 연극에 대한 기술적, 미학적 성과와 특징을 살펴보고 이 로봇 연극들이 생산하고 있는 연극에 대한 질문이 무엇인가를 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토론문에서는 발표자의 견해에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설득되지 않는 논리 전개와 문제의식에 대해 토론하려 합니다. 일본 연출가 히라토 오리자와가 연출한 로봇 연극 일하는 나, 사요나라와 한국의 로봇 연극 로봇공주와 일곱 난장이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히라토 오리자와와 함께 작업한 이식으로 히로시의 로봇에 대한 철학적 태도를 소개하고 그가 드러내고 있는 사람 같은 로봇을 통해 인간에 대해 질문하는 태도를 중시합니다. 실제로 일본 로봇 연극 일하는 나와 사요나라는 일반적인 로봇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타인에 대해 연민을 느끼는 로봇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인간다운 삶에 대해 성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이요. 그런데 이후 한국 로봇 연극을 서술하는 사장부터는 로봇공주와 일곱 난장이의 수준을 논하겠다며 논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한국 로봇 연극 작품에서는 이식으로 히로시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로봇 과학자가 없으며 또는 연구자가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일본 로봇 연극과는 달리 어린이를 위한 볼거리 위주의 연극이었던 듯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로봇 연극이 일본의 로봇 연극에 비해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애초에 기술적 미학적 특징에 대한 논의가 약화된다고 여겨집니다. 즉 이 발표문에서는 이미 이 식으로 로봇 공학자의 활동을 전범으로 삼고 여타의 작품들이 이와 유사한 면모를 보이지 않는 것을 수준 미달로 논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고요. 실제로 로봇 공학계에서는 사요나라와 에서와 같이 마음을 위로해주고 치료해주는 로봇은 존재할 수 없으며 이러한 상담사는 오히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직업 영역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라토 오리자와와 이식으로 히로시가 이러한 로봇을 구현한 것은 일종의 사람 같은 로봇에 대한 상상력의 발동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들의 상상력이 돋보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로봇 연극에서도 그 상상력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5장에서 로봇 연극의 가능성과 과제를 논하며 무대 미학적 과제를 언급하는 가운데 로봇과의 소통과 교감을 위한 배우의 연기 메소드의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이와 더불어 좀 더 본질적으로는 로봇 연극의 연출적 상상력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간이 연기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로봇을 동원하여 무대에 올릴 때 그 의도는 로봇이라는 물질에 투영된 인간의 모습을 보는 그 낯선 체험의 미학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계속 얘기한 언캐니. 즉 이러한 연출 미학에서 연기 메소드에 대한 논의가 비롯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세부적으로 6쪽 맨 마지막 문장 로봇과 인간 사이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간 감각의 차이는 인간의 인지 능력 너머에 존재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한 차이는 지각, 인지되지 못한 경험으로 남는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 라는 질문 문장 앞에 그 앞문장에 로봇 연극에서 로봇의 감정이입하는 관객 반응에 대한 설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질문과 앞 문장이 어떤 맥락에서 이어지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그래서 그 단락의 내용을 좀 더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